안녕하세요. 오늘은 9장 3절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SVC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SVC는 클래스가 두 개이면서 데이터의 경계가 선형인 경우 효과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데이터의 경계가 선형이 아닌 경우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이 클래스가 두 개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SVC를 사용하여 경계를 나누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클래스가 잘 분리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선형 바운더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P개의 변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곱하여 피처 공간을 확장시켜 SVC에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SVC는 이 9.16에 나와 있는 이 조건식들을 만족하는 해입니다. 여기 이 i는 슬랙 베리어블로 관측치가 마진 또는 하이퍼플레인에 옳지 않은 쪽에 있도록 허용하는 변수입니다. C는 조율 파라미터로 슬랙 베리어블이 얼마나 허용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 식은 시그마 베타 식은 클래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K가 1부터 2까지 고정되어 있으며 관측치와의 거리 계산을 용이하게 하는 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브젝트2 요 식을 만족하는 최대 마진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비선형 바운더리라고 하는 이유가 변수가 이제 2차항까지 사용되었기 때문에 최적의 해가 2차식이라서 곡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처 스페이스를 넓히기 위해서 더 높은 차수의 변수나 상호작용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항을 추가한다면 계산이 힘들 것입니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 단계 진화된 기법이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SVC에 사용된 피처 스페이스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SVM은 SVC의 확장으로 커널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피처 스페이스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커널은 단순히 이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사용된 효율적인 계산법입니다. SVC의 확장 버전인 SVM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SVC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SVC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적만 사용합니다. 두 개의 R벡터 A와 B를 내적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관측치 XI와 XI-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둘에 대한 내적은 이와 같은 식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선형 SVC를 이런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파라미터 알파 i는 1부터 n까지 n개가 있으며 트레인 관측치 한 개당 한 개씩 있습니다. 파라미터 알파와 베타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트레인쌍을 전부 내적하면 여기 n2개가 생깁니다. 여기서 n2개는 2분의 n의 n-1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은 n개 사이에 그리고 이 n2는 n개 사이의 쌍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9.18의 함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x포인트와 트레인 포인트 xi 사이의 내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트레인 관측치가 서포트 벡터가 아니라면 알파는 0이 됩니다. 앞에 9.2절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서포트 벡터가 아닌 관측치는 마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 벡터들을 모아서 S라고 하고 9.18의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i는 S에 속한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9.18의 식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항을 가지게 됩니다. 앞에서 계속 언급해왔던 내적을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이 커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커널은 두 개의 관측치의 유사성을 수량화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SVC에서 사용한 커널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커널을 선형 커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SVC가 피처에 대해서 선형적이기 때문입니다. 선형 커널은 피어슨 코렐레이션을 사용하여 관측치 사이의 유사성을 계산합니다. 선형 커널뿐만 아니라 다항식 커널도 있습니다. 여기서 D는 차수를 의미하며 양의 정수입니다. 다항식 커널은 D 차수를 가지는 높은 차원 공간에서 SVC를 적합시킬 때 사용됩니다. 결국 9.22와 같은 비선형 커널과 SVC를 결합한 것이 SVM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다항식 커널은 비선형 커널의 종류 중 하나이며 다른 비선형 커널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레디얼 커널입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감마는 양의 상수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차수가 3인 다항식 커널을 가진 SVM입니다. 처음 보여드렸던 SVC로 분류한 그래프보다 성능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레디얼 커널을 사용한 SVM입니다. 두 클래스가 매우 잘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디얼 커널은 어떻게 작동될까요? 만약 테스트 관측치인 이 X별이 트레인 관측치 xi로부터 유클리드 거리로 떨어져 있다면 이 값은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디오 커널은 아주 작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9.23번식, 즉 SVM 함수에서 xi가 아무 역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S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트레인 관측치들은 이 X별의 클래스를 분류하는데 별 역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테스트 주변에 있는 트레인 관측치들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레디얼 커널은 매우 로컬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널을 사용하여 얻는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계산입니다. 커널을 사용하면 이 n2개의 계산을 다 하지 않고 커널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SVM에서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요. SVM에서 피처 공간이 너무 크면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레디얼 커널 같은 커널은 피처 공간이 암시적이고 차원이 무한하며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SVC의 성능을 LDA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SVC는 차수가 1이고 폴리노미얼 커널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모델은 각 관측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fx 형태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임의의 컷포인트인 t보다 fx가 작으면 심장병이고 fx가 크면 심장병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이 9.10 그래프는 이 모델의 아록시 곡선을 나타냅니다. X축은 false positive rate로 실제로 심장병이 아니지만 심장병이라고 예측할 확률이며 Y축은 true positive rate로 실제로 심장병이지만 심장병이 아니라고 예측할 확률입니다.
여기서의 트레인 관측치에 적합시킨 결과가 9.10 그래프이고요. 이제 테스트에 적합시킨 결과가 9.11 그래프입니다. 이게 왼쪽을 보시면 SVC 성능을 나타내는 이 빨간색 선이 LDA보다 살짝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라디오 커널을 사용한 그래프인데요. 감마가 0.1일 때는 매우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감마가 0.001일 때는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마 값에 따라 트레인의 오차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적합시킨 결과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SVC 모델이 LDA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는 이전의 트레인 데이터에서의 결과와 다른데요.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이 0.1일 값이 가장 성능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트레인 모델에서 가장 성능이 안 좋았던 0.001 모델은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래프를 통해서 감마값이 큰 SVM 모델은 오버피팅하게 되어 테스트 데이터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4절에서는 이제 클래스가 2개 이상인 경우의 SV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가 2개 이상인 경우 분류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대중적인 2가지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one vs one classification입니다. 우선 K번째 클래스에 속하면 플러스 1을 해주고 다른 클래스에 속하면 마이너스 1을 해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한 개의 테스트 관측치를 이 K2개의 분류기에 각각 대입하여 분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 1번에 작성한 코드를 통하여 K번째 클래스의 관측치가 속하는 횟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횟수가 가장 높은 클래스의 관측치를 할당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one vs all classification 방식입니다. K개의 SVM을 적합시켜 매번 K번째 클래스와 나머지 K-1개의 클래스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베타 파라미터들은 K번째 클래스에 적합된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서 X별은 테스트 관측치를 나타내며 이 관측치를 K개의 함수식에 대입하여 가장 큰 값을 갖는 클래스로 분류합니다. 9.5절에서는 로지스틱 회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에서 소개했던 식을 통해서 이 함수식을 이런 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람다는 양의 파라미터입니다. 람다가 크다면 베타 값들이 작고 마진에 대한 위반이 더 허용되어 낮은 분사값과 높은 바이어스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서 이 람다 항은 리치 페널티와 같은 페널티 항이며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를 조절합니다. 이제 앞에 식을 페널티와 로스 펑션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스 펑션은 베타에 의해 파라미터화된 모델을 XY에 적합시켜 수치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P 베타는 튜닝 파라미터 람다에 의해 컨트롤되는 파라미터 벡터 베타에 대한 페널티 함수입니다.
SVM에서 로스 함수는 힌지 로스라고 하며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로지스틱 회기의 러스와 SVM 러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VM은 마진의 올바른 쪽에 있는 관측치는 모델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 함수가 1 이상일 때 러스가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로지스틱은 정확하게 0이 되는 지점은 없으나 점점 0에 가까워집니다. 이처럼 로지스틱과 SVM은 유사한 러스 펑션을 가지기 때문에 분류 결과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